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욕구다. 그 욕구에는 성취가 있고 좌절이 있다. 우리가 성취했을 때도 표현하지 않고 좌절했을 때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박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안동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때 지난주에 영상은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저도 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제 저희 나왔던 편들을 일일이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네. 글을 볼 때마다 저도 놀랬던 부분이지만 특히나 감정이 내가 네.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들 놀라셨고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감정이 내게 아니네 하니까 조금 자유로워질 수 그래요? 그렇군요. 지나가겠다 이 감정이. 그렇군요. 지금 화나지만 지금 순식간에 네.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는 네. 내 감정을 네. 지나가게끔 그런 여유를 조금 가져봤기도 하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궁금했던 것이 감정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면 네.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면 박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좀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걸 아니면 더 재밌게 이야기할 걸 그러는데 여하튼 이번 동영상에는 반응이 있어서 박 선생하고 저는 좀 기뻤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이 내게 아니면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데 좀 길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박 선생은 난 내 마음을 좀 알겠다 이런 거보다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러는 게 많았나요? 아니면 알겠다 하는 게 많았나요? 모르는 채가 더 길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네. 그러다가 내 마음을 나 자신을 조금 돌아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런 감정이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죠. 보통은 혼자 있으면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 항상 소소한 일들이고 깊이 있는 일들인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죠.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인형 안에 인형 있고 인형 안에 인형 있고 인형 안에 인형 있는 내 마음이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러면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감정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네.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거다. 내 것이 외부의 아니고 자극에서 온다. 늘 변하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늘 변화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첫 번째 겁을 안 먹어야 됩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겁을 좀 먹는 편인가요? 아니면 겁을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나는 순간이 있을 때 이거를 제지하지 못하고 이걸 표현했을 때 나한테 오는 실망감이 엄청 그렇죠. 그게 겁이죠. 그게 겁일 그렇게 한 번 온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화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를 안 내기 위해 딴 거는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니고 내가 화를 안 내야 되는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네.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지금 화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내가 폭발할지도 몰라.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저 폭발이 무슨 의미야? 몰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주 양육자가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폭발이 뭐지? 그러는데 엄마는 지금 폭발한다는데 애들은 폭발이 뭐지? 호기심?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거에 보고 또 화가 나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익숙한 감정은 화를 하든지 뭐든지 별로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겁이 나죠. 특히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 있죠. 네. 뭐 또 뭐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또 죄책감 이런 게 오면 겁을 좀 먹죠. 겁나면 우리가 그 감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숨길 수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특히 감정은 왜 심각해지느냐면 감정이 외부에서 오고 또 그것이 나와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보통은 신체적인 것과 같이 오거든요. 그렇죠? 신체적인 거 즐거우면 표현이 되고 얼굴로 그런 거기 때문인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보통 이 화내면 화가 나면 내가 화 나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 나면 액션을 취하잖아. 그렇죠. 고함을 치고 그렇죠. 또 자기 화가 안 풀리면 어떤 경우에는 벽을 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타인은 물론 자신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는 이거는 학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또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나 자신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화가 또 내지는 감정이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끊임없이 변하는 건 뭘까? 아까 내 마음이 뭘까? 이것과는 연결되는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데 알 수 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을 이렇게 수시로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욕구입니다.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디자이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영어를 쓰는데 형용사를 붙이면 디자이어블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욕구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겠죠. 바람직한 거니까. 자신한테 바람직한 그럴 거고 자신에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욕구하면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이제 욕구의 5단계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거, 생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안전, 소속과 애정,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자존감, 맞아요. 지적인 거, 심리적인 거, 자아실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 안전의 욕구죠. 주 양육자들이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생리적인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만족이 되어야 되죠. 물론 자녀들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안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안전의 위협, 불편? 그렇죠. 불편, 위협, 불안. 불안. 불안하면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요것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아이와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형성이 안 되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또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함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내가 화나는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지금 내가 나를 좀 건강하게 하고 있나? 안 되면 이제 뭐 잠시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도 하라. 안 되면 맛있는 걸 좀 드시라. 아니면 잠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좀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불안한가? 뭔가? 그러면 그 불안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줄이려고 해야 된다. 어쩌면 감정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불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감정이 외부에서 왔다. 그죠?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이제 내 인제 오면 이제 내 욕구가 이제 막 발동이 되는 거죠. 아까 육체적인 욕구, 또 뭐라고 했죠? 육체적인 욕구, 안전 그렇죠.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또 뭐 관계 친밀감의 욕구가 있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은 어쩌면 평생을 이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욕구가 성취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그 2가지를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욕구가 성취가 되는데도 좌절이 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억압을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그죠? 이제 대체적으로 억압이든 표현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났을 때
대체적으로 성취가 됐을 때도 억압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욕구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죠? 편안한 집에 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오늘 아침 식사를 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그냥 당연한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사는데 네.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돼도 보통은 그거는 억압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그 기대에만 가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우리가 많은 거죠. 기대하니까 지난주 저번 촬영할 때 생각났다고 그랬죠.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많았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오늘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주가 손녀가 한번 웃어주면 성취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박 선생이 이 멀리까지 오니까 진짜 매일매일 감사하고 촬영해 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억압이 아니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연습이 필요하죠. 진짜 연습이 필요하고 실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인생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 욕구 중에 우리가 너무 위에 있는 욕구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아실현의 욕구라든가 네. 뭐 아름다움의 욕구라든가. 네. 그런데 실은 자아실현의 욕구보다 우리가 먹는데 얼마나 집중합니까? 오늘도 우리 점심 맛있는 집에서 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럼 너무 감사해.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그 많은 욕구 중에 그것 때문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이나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표현하면 박 선생님 어떻습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성취했을 때도 표현해라. 그러면 내가 표현한다 그러면 누가 또 보겠어요? 아이들이 또 당연히 이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욕구가 좌절되잖아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내가 좀 안전하고 싶었는데 조금 불안했어. 찾기를 갔던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할 때 불안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가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가자는 것도 어떤 애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표현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성취했을 때도 표현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좌절됐을 때도 억압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지금 억압하고 살까요? 표현하고 살까요? 성취하지 못했을 때, 좌절됐을 때. 억압? 주로 그렇죠. 감정을 억압하고. 억압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점수가 좀 안 나왔어 라고 하면 신체 반응이 이미 나타나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몸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 말라고 해도 이미 올라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죠.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은 결국 억압과 표현 중에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뭐로 나타날까요? 억압하면 좌절을 억압하면 네, 좌절된 경험을 억압하면 욕구가 좌절된 걸 억압하면 화가 생길까요? 그렇죠. 제일 첫 번에는 화, 분노, 우울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게 할 수 있다. 이게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감정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다. 자녀 교육도 결국 그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은 이렇게 했죠. 난 평생 나 스스로를 머리에 있던 나를 감정을 느끼는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평생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감정이라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10분 촬영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쉽게 되실 줄 모르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욕구다. 그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성취가 있고 좌절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취했을 때도 표현하지 않고 좌절했을 때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나 스스로를 굉장히 어떤 부분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보시더라도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이 영상 보시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저희들에게 또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